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타이밍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자산 증식을 도와주는,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참 날씨가 오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 네,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요, 투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서 부자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이 월급만 가지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영상의 정답은 뭐냐면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에 사는 기간 동안에 무조건 어떤 투자를 하건 재테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투자의 시기가 좋지 않다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주식 완전 꺾였죠. 지하를 보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도 막 엄청 침체되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네가 과연 앉아서 부동산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거냐,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젠가는 꼭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전제 조건은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어떤 재테크를 하셔도 좋은데요. 매수와 매도 전략을 잘 써서 그 타이밍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자산 증식을 도와주는,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타이밍을 못 맞추면 벼락거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반드시 필요하되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관건이다. 그러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여러분 운이라고 보세요. 100% 운일까요? 뭔가 도전을 해야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도 저는 노력의 결과일 수 있다는 말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재테크,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직장인이요, 왜 월급만 가지고 부자가 못 되는 걸까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직장인은 그냥 월급 받고요. 그 돈으로 먹고 쓰고 자고 하면 거의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악착같이 소비 줄이고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기간 엄청 오래 걸리고요. 자산 증식하려면 이 방법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 연봉 얼마나 인상이 되셨나요? 3%, 5%, 10% 받으신 분들은 엄청 성공한 것 같고요. 보통 한 5% 정도 오르지 않나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올랐나요? 5%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훨씬 더 오르고 집값도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집값이 살짝 주춤하고 내려갔지만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평균적인 이 기사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 18년 동안 임금이요, 2배가 올랐는데 집값은 4배가 올랐대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평균, 아주 기본적인 평균이고요. 그냥 4배 올랐다고 산술적으로 수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더 집값과 자산 증식 속도는 빨랐다는 거예요. 자, 이 표가 굉장히 저는 와닿아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역대 정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부마다 집값과 그리고 소득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18배, 23배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 36배로 집값이
폭등했죠. 자,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떨어져서 이 수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집값이 오르는 속도와 그리고 임금이 오르는 속도의 갭 차이는 늘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끝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애써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월급만 가지고는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자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오로지 부동산 투자만 했어요, 여러분. 전 주식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저는 코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의 투자 성향과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배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그게 오르고 내리고 변동폭이 매일 심한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나를 매일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서 주식을 과감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요, 늘 가격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뭐예요?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내 월급 소득보다 집값이 늘 비쌌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이용해야 돼요?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출과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레버리지를 잘못 사용했다가 큰 코 다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과연 무조건 안 좋은 걸까? 라는 의문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막 금리가 오르고 막 대출 이자 오르죠. 전셋값 막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용한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전세 가격은 떨어져서 막 그 보증금 내줘야 되죠. 자, 대출이자 막 오르면서 막 대출 사용한 사람들은, 영끌족들은 레버리지 이거 함부로 사용하는 거 아니다 라는 엄청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상황을 뒤집어 볼게요. 자, 상승장에서는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와 차이가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좋았고요, 전세를. 자, 그 다음에 대출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내가 대출을 이용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팔고 시세 차익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건 타이밍의 문제다. 잘 될 때 상승장에 전셋값이 오르고 저금리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 고금리의 시기 전셋값이 내릴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적절하게 스위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들으면 막 웃으실 수 있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금융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야, 대출 받으면 큰일 난다, 너. 대출 갖고 어떻게 살래? 막 이렇게 금융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가 돈을 많이 못 벌 때도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만큼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하는 대책을 마련놓고 사용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레버리지를 사용했는데 그래도요, 대출 이자가 올랐지만 내가 뭐 월세를 받고 있어요. 혹은 아니면 지금 뭐 전세 가격이 내려갔지만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직격탄을 덜 맞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에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부동산 투자만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투자는 늘
좋은 시기와 안 좋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막 벌고 상승장에서 집값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고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무조건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이거는 금융 문맹이 하는 얘기고요. 해야 돼요, 여러분. 재테크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자산 증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하고 빠질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을 겪으면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사서 팔고 나온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물려있는 사람은 지금 완전 돈을 많이 잃었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반드시 리스크를 동반을 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시기 누가 가르쳐 주나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자, 부동산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영원히 투자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요. 직장인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리고 언제 타이밍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투자하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0년 뒤 그리고 5년 뒤에 언젠가는 다시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고요. 지금 뭐 어렵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지 말아라 라거나 신세한탄하기보다요.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직장인으로 월급으로 절대 네버 부자 못 돼요. 자산 증식 월급만 모아서 절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 직장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 상승을 기다리게 하느니 재테크에 무조건 나서야 되고 재테크의 방법은 본인이 결정할 거고요. 타이밍도 내가 판단을 할 거예요. 중요한 점은 재테크를 하되, 투자를 하되 언제 팔고 언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승장에서 이미 돈 번 사람은 하락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누워있을 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의 인생에 재테크에 공부하는 시기에 큰 인생의 교훈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조금 더 전략적이게 시기를 잘 마련해서 움직여 보도록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투자를 늘 응원드리고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내 자산을 증식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 항상 DM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DM 받으면 제가 대부분 연락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파이팅! 네, 자산 증식 파이팅! 네, 갈게요. 안녕.